여러분, 오늘 저는 오늘 하루도 잘 견뎌내고 있는 여러분과 함께 누군가의 일상, 생각들을 공유해 보면서 행복이 별거 아님을 느낄 수 있는 시간들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선옥의 듣는 서재입니다. 이번 이야기는 이영진 작가의 산문집 내가 사랑한 소소한 일상들입니다. 구독하시면 마음에 힘이 생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함께 하겠습니다. 토론. 늦둥이 막내 아들 도현이가 일본 놈들이 안중근 의사나 독립군에게 테러리스트라고 하는데 어떻게 반박하는 게 좋냐고 묻길래 너 핸드폰 줘봐. 내가 너 핸드폰 뺏으면 어쩔래? 하고 물으니 돌려달라고 하지 하고 말한다. 그냥 안 주면 그럼 뺏어와야지. 뺏는 걸 돌려달라는 게 잘못이냐? 안 줘서 돌려달라고 한 대 쳤다 치자. 그게 테러리스트냐? 누가 원인을 제공했느냐를 따져야지. 나라를 빼앗겨도 가만히 있는 게 옳으냐? 아님, 돌려달라고 주장을 하는 게 옳으냐? 하고 대답해 줬더니 오케이, 거기까지 하고 껑충껑충 자기 방으로 뛰어간다. 일요일 저녁 우리 집 대화법. 관점의 차이. 가끔 산을 오른다. 나는 정상에는 못 가더라도 등산길 허젓한 벤치에 누워 하모니카도 불고 새소리도 듣고 지나는 바람의 소리도 듣는다. 꼭 정상을 가야만 하나? 산에 오르는 데만 바빠서 다른 것은 놓칠 때가 더 많지 않을까? 산은 오르는 게 아니라 즐기는 거다. 산에는 꽃, 풀, 새, 바람, 풀향기, 꽃내음, 새소리, 물소리, 온갖 것이 다 있다. 산을 오르는데 꼭 정해진 길로만 가야 하나? 사람들에 치이며 산에 오르기보다는 사람이 없는 한적한 산길이 더 좋을 때가 많다. 호로비츠를 흠모하던 한 피아니스트가 호로비츠의 말년에 그의 집에 초대되어 잠시 대화를 나누던 중 누군가가 연주하는 피아노 소리가 라디오에서 흘러나왔다. 호로비츠는 누군데 저 곡을 저렇게 엉망으로 치는지 모르겠다며 얼굴을 찌푸렸다고 한다. 그리고 얼마 뒤에 피아노 소리가 그치자 방송 진행자가 말하길 지금 들으신 음악은 블라디미르 호로비츠의 연주였습니다. 라고 했다는 것이다. 그도 젊어서는 악보에 있는 그대로 정해진 길로만 산을 오르는 틀에 박힌 피아니스트였을 것이다. 근데 말년에 본인의 곡을 들었을 때 그 안에 삶의 이야기, 새소리, 바람소리, 꽃내음, 물소리 이런 것들이 빠져 있었음을 느꼈으리라. 호로비츠의 마지막 콘서트를 잊을 수가 없다. 마지막 앵콜곡 슈만의 트로이메라이, 꿈. 살아온 모든 것이 돌아보니 꿈이었다는 호로비츠의 그 담백한 연주. 나이 든다는 것은 단순해지는 것, 힘을 빼는 데 있다. 호로비츠는 젊은 날 장식음으로 치장한 한껏 멋을 낸 자신의 연주가 마음에 들지 않았을 것이다. 그는 그것을 말하고 싶었을 것이다. 시계빵 아들. 아들아, 바둑의 천재라 불리는 이창호 구단은 전주에서 2대에 걸친 시계빵집 아들이다. 요즘은 시계가 흔해서 그렇지 예전에는 시계가 큰 선물이자 가장 중요한 물건 중 하나였다. 또한 남자의 손목시계는 멋쟁이의 로망이요
얼마나 부자인지 구별짓는 척도 중에 하나였다. 그러나 시계방이 큰 부잣집이라고 하기에는 좀 뭐하고 좌우지간 정밀기술자 중 하나였다. 철물점, 방앗간, 양복점, 구두방 등 동네에 꼭 하나쯤은 있어야 되는 가게 중 하나다. 이창호 구단의 주특기가 수일기다. 바둑 막판에 시간을 정해놓고 서로의 마지막 수싸움을 벌이는 것인데 보통 사람들은 시간에 쫓겨 서두르다가 하지 말아야 할 실수를 하곤 했는데 이창호 구단에게 초침이 움직이는 소리는 어릴 때부터 들어온 익숙한 소리여서 오히려 편안해진다 하니 어려서부터의 환경이 이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아들아, 나는 돈이 많지가 못하다. 월급을 받고 생활비와 너희들 학비를 낼 정도이다. 너희들을 학군이 좋은 환경으로 옮겨줄 수도 없고 또 선행학습 할 수 있도록 좋은 선생님을 모셔올 수도 없다. 해서 나는 너희들이 개인적인 사생활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개인 방을 줄 수 있는 평수는 넓고 값은 싼 시골 아파트로 이사 왔고 밤이면 네온사인이 아니라 별도 달도 보고 밤 깊으면 새우는 소리에 잠이 들고 또 매일 FM 라디오를 틀어서 너희들이 좋은 음악을 들어서 좋은 생각, 아름다운 생각을 하며 살아가길 바란다. 나는 너희들이 좋은 연극, 좋은 음악, 좋은 미술을 접하길 원한다. 잘 못해도 좋다. 어차피 잘하는 사람은 그 길로 나가 밥벌이를 할 것이고 너희는 즐기길 바란다. 좋은 연주는 듣는 사람이 즐거운 법이고 즐기는 연주는 내가 즐거우면 된다. 즐겨라 청춘을, 삶을. 청춘은 길지 않단다. 자녀 교육. 젊은 시절 일본에서 유학하면서 많은 것을 배웠다. 그 중에도 일본의 부모들은 자녀에게 어느 장소에서든 남에게 폐를 끼치는 행동을 하지 말라며 훈계한다. 일본 사람들이 남을 배려하는 모습은 많은 감동을 준다. 그래서 일본 사람은 남들보다 튀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 일본 속담에 튀어나온 못은 망치에 맞는다는 말이 있을 정도다. 영국의 부모들은 자녀에게 남에게 양보하라고 가르친다고 한다. 신사도 역시 노약자에게 양보하는 마음에서 나왔다고 한다. 타이타닉호가 가라앉을 때도 그들은 끝까지 신사도를 지켜서 노약자들에게 양보하고 떳떳한 죽음을 맞았다. 그에 반해 한국의 부모들은 자녀에게 절대 남에게 지지 말라고 가르친다고 한다. 나 역시 자식들이 어디서 얻어맞고 들어오면 그러할 것 같다. 우리도 예전에는 아름다운 생활 덕목들이 많이 있었는데 조금 지면 어떠하고 조금 늦으면 어떠한가. 자식들을 아기로 만들고 있는 건 아닌지 반성이 앞선다. 교육의 차이다. 우리가 왜 배려와 양보가 쉽게 자리를 잡지 못하는지 그 원인이 자녀 교육과 어른들의 과욕에 있다. 배려와 양보, 소중한 교훈이다. 인사법. 잘난 것이 없어서 자식들에게 거창하게 인생살이에 대해 말할 건 없고 얼마 전 있었던 일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싶다. 아침에 급하게 챙겨서 버스 정류장으로 튀는데 길 건너 버스 정류장에 버스는 와 있고 신호는 안 바뀌고 미치고 팔짝 뛰게 생겼는데 이 버스가 갈 생각을 않고 나를 기다려준다. 이게 웬일인가 해서 감사합니다 하며 버스에 오르니 기사님이 웃으시며 어서 오세요. 인사 잘하시는 아저씨 하며 싱긋 웃으신다. 아들아, 사는 게 많이 어렵고 힘들지만 작은 것이 모여서 큰 것이 되고 꾸준함이 가장 큰 자산이 된다는 걸 말해주고 싶구나. 나도 오늘 아주 작은 일로 더불어 사는 아름다움이 좋은 걸 알았고 이렇게 이야깃거리가 되었다. 늘 머리 숙여 먼저 인사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며
아주 작은 것이 모여서 큰 힘이 된다는 걸 잊지 말고 늘 자신을 낮추면서 살아라. 내 좋아하는 사람이 내게 준 삶의 지혜. 늘 웃고 먼저 인사하고 겸손하게 살아라. 어미의 마음. 옛날 이웃나라 사신이 똑같이 생긴 말 2마리를 끌고 와 어느 쪽이 어미이고 어느 쪽이 새끼인지를 알아내라고 낸 문제. 아무도 아는 이 없고 이를 고민하는 정승에게 늙으신 어머니가 제시해준 해결책. 말을 굶긴 다음 여물을 주렴. 먼저 먹는 놈이 새끼란다. 늙은 어머니의 지혜와 말도 자신보다 제 새끼를 먼저 챙기는 진실. 어미의 마음이 예나 지금이나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르지 않구나. 어버이날 코끝 찡하게 와닿는 영원한 진리. 나의 일상. 새벽 5시 15분 기상, 6시부터 7시까지 기체조, 7시 10분 복귀, 큰놈 작은놈 와이프 순으로 모닝콜, 93.1MHz KBS FM과 함께 클래식 음악으로 우리 집 아침 시작, 잠깐 신문 보고 샤워 후 7시 35분 와이프 작은놈 큰놈 순으로 출근 인사, 7시 40분 아파트 현관에서 박정수 조명감독과 함께 출근, 8시 40분 회사 도착, 특별한 일 없으면 6시 정시 퇴근, 공연 있으면 밤 11시, 12시 퇴근, 토요일은 정상 근무, 일, 월요일 휴무, 늘 익숙한 나의 일상. 내 소중한 동료들, 아끼던 이 공연장, 정들었던 많은 것들과도 내년으로 끝, 정년 퇴직, 내 나이 60, 새로운 출발. 자, 이제 무엇을 할 것인가? 내내 창밖에 비오는 모습을 보고 있다. 엊그제가 청춘이었는데 세월이 잠깐이네. 관상가. 친구와 구정 지내기 전 한 잔 포항집 물회로 유명하단다. 유명인 서명과 초상화로 가득. 누가 그렸냐고 묻자 서양화 전공한 아들이 그렸다 한다. 대단한 화가라고 칭찬하자 백수예요. 한숨처럼 대답한다. 몽마르트 화가들보다 그림 솜씨가 더 뛰어나다. 세밀한 터치, 표정, 마치 살아있는 것 같다. 그림은 계속 그리냐고 묻자 때려친 지 오래됐어요 하며 눈물처럼 주방에서 대답한다. 잠시 후 젊은 남녀가 들어오더니 서빙을 한다. 쇠주 한 병 추가시키며 젊은 여자에게 저 친구가 이 그림 그린 거 맞지? 하고 묻자 눈이 동그래진다. 얼굴에 써있어 하고 도사처럼 쿨하게 얘기해줬다. 참 착하게 생긴 청년이 기죽어서 엄마 식당에서 백수로 음식이나 나르며 예술을 직업으로 삼은 자신의 인생을 한탄하고 있으리라. 우리 예술인에 비해 우리는 가난해야 하고 배고파야 예술이 나온다고 이야기한다. 그러면서 경제적 능력이 없다고 손가락질하고 사회성, 현실성이 없다고 구박한다. 돈이라도 좀 벌면 이번엔 돈밖에 모른다고 손가락질하고. 횟집을 나서면서 그 예술인에게 나이를 물으니 40이란다. 손가락으로 사주를 보는 신용하며 나 관상 볼 줄 아는데 너 5년 뒤 대박 난다? 5년 걸러. 근데 5년 동안 죽어라고 노력해야 해. 나이랑 뻥쳐서 5년이 아니라 죽어라고 노력해서 5년이야. 다시 그림 그려. 도사처럼 예언해주고 나왔다.
주방에서 혼자 일하던 주인 아줌마가 급히 뛰어나와 허리를 90도로 굽히며 몇 번씩이나 고맙다고 절을 한다. 내 친구 성록이가 너 관상도 볼 줄 아냐? 하고 눈이 휘둥그레져서 묻길래 임마! 희망을 주는 거지. 저 정도 실력으로 그만두면 너무 아깝잖아. 뭐든 간절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보이는 것. 나는 가짜는 것들이 꼴값 떠는 것이 제일 싫다. 하찮은 권력, 돈, 지위, 명예.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사람들이 일반인들보다 추할 때가 더 많다. 눈꼴 시린 일도 많이 봤다.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제지하면 나 누구예요? 한다. 그래서 어쩌라고. 보이는 것과 보여지는 것은 많이 다르다. 싱어송라이터로 유명한 어느 가수는 리허설 중 동료 밴드들에게 쌍욕을 하며 저런 것들이랑 같이 연주하려니 힘들어서 못 해먹겠다며 담배를 피웠다. 무대에서. 다들 황당했지만 너무 개지랄을 떨어서 아무도 말리지 못하고 있어서 종이컵에 물을 반쯤 담아가지고 갔다. 조용히 담배 끄세요 했더니 이건 또 뭐야? 한다. 그래서 담배 끄시라고요, 이 씨발로마. 하니 한참을 째려보더니 담배 끄고 개지랄을 멈췄다. 정말 내가 좋아했던 가수였는데. 나는 공연장에서 근무한다. 그것도 어두운 무대 뒤에서. 공연 중 우리는 안 보인다. 또 보여서도 안 된다. 하지만 우리는 본다. 화려한 무대와 환호하는 관객들, 휘황찬란한 조명, 그리고 앞과 뒤가 다른 공연자들의 모습을. 어떤 이들은 아픈 몸을 무릅쓰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지닌 공연자가 있는 반면에 관객들에게는 온갖 아부와 칭찬을 아끼지 않다가도 무대 뒤에만 오면 스태프들에게 개지랄 떠는 사람 같지 않은 것들도 있다. 누군가는 늘 보고 있다. 무대 뒤 어두운 곳에서. 그리고 판단한다. 그를 내 삶도 그러하리라. 어디선가 나를 보고 있는 누군가에게 우스운 꼴 보이지 않게 잘 살아야겠다. 장단상교. 길고 짧은 것은 서로 비교된다는 말이다. 한 고승이 지팡이를 옆에 놓고 가리키며 이 막대기를 톱이나 도끼나 손을 대지 말고 짧게 만들어 보아라 라고 말씀하셨다. 아무도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이 안 났다. 그때 한 스님이 제가 해보겠습니다 하고는 긴 막대기를 가져가다 그 지팡이 옆에 놓았다. 고승은 빙그레 웃으시며 길고 짧다는 것은 이렇게 상대적인 개념이다 하시며 만족해 하셨다. 우리가 잘 살고 못 사는 것도 역시 상대적인데 대개는 높은 곳만 쳐다보고 사니 자신이 늘 부족하고 초라해 보여서 불행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자신을 위로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자신보다 더 불행한 사람들을 찾아보고 그들을 도와주는 것이라 한다. 행복은 재력이나 권력이나 명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작은 덕이라도 소홀히 하지 않고 열심히 쌓는 것이 후일에 아름다운 행복이 된다고 한다. 재벌도 자살을 하고 권력가도 구속이 되고 명성이 높은 자도 오래가지 못하니 길고 짧은 것은 대보아야 안다는 말이 있다. 긴 것도 더 긴 것에 비하면 짧은 것이고 짧은 것도 더 짧은 것에 비하면 길다.
인생이 짧다고들 하나 길고 짧음에 연연할 것이 아니라 얼마나 멋있게 하루하루의 인생을 충실히 살 것인가가 문제다. 오늘의 깨우침이다. 닭의 역사. 변화를 싫어하는 후배에게 조언을 하며 닭의 역사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다. 옛날 닭도 새와 같이 날 수 있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인간이 주는 먹이에 길들여져 날지 않고 걷기 시작하였고 그 결과 날개는 있으나 쓰지 않아 퇴화되어 멀리 날지 못하고 닭장 속에 갇혀 살게 되었다. 편안함을 추구하던 닭은 늘 닭백숙이나 삼계탕 신세를 걱정하며 저 하늘을 나는 새들을 부러워하는 신세가 되었다. 닭의 역사를 얘기하며 너도 나처럼 닭이 되지 말고 하늘을 나는 커다란 새가 되라고 조언해 주었다. 아직 날개를 두려워하는 아기 새에게 늙은 닭이 들려주는 슬픈 교훈이다. 빗소리. 일요일 겨울비 내리는 출근길 전철을 갈아타려 역에서 내리니 이 소리, 양철 지붕을 두드리는 빗소리, 이 경쾌한 리듬감. Raindrops keep falling on my head. Raindrops keep falling on my head. 자연스럽게 콧노래가 나오고 영화 Singing in the Rain에서 진 켈리의 빗속 탭 댄스가 생각난다. I'm singing in the rain, just singing in the rain. I'm singing in the rain, just singing in the rain. 그리고 또 하나. 일본 유학 중 우에노 공원 근처 자취방. 마을 무덤 앞이라 유난히 월세가 쌌던 아주 작은 내 자취방. 그 작은 방에서 듣던 양철 지붕 위의 빗소리 아름다웠다. 춥고 배고팠지만 주인집 옆 작은 나무 계단으로 오르던 목조 2층 집, 오르고 내릴 때마다 비명을 지르던 낡은 나무 계단, 경사는 왜 그리 급한지 거의 기어 올라가던 기억이, 그리고 언덕 밑 사거리 기차 지나갈 때마다 들리던 땡땡땡땡땡땡 기차 소리와 밤이면 근처 절에서 예불 소리와 은은한 범종 소리. 깡. 일본 절의 종소리는 깊은 맛은 없지만 뭔가 아련하고 서러운 소리와 함께 저녁이 찾아오곤 하였는데 20년도 더 지난 옛날 일본 유학 시절의 추억의 소리들, 가난과 추위와 배고픔과 향수에 젖어 듣던 소리들, 이제는 아련한 그리움이다. 매기의 추억, 취미로 악기를 배운다. 하모니카, 오카리나. 나는 작은 악기가 좋다. 가족 묘지에 피아노나 첼로를 들고 갈 수는 없지 않은가. 늘 허리벨트에 작은 하모니카를 들고 다니면서 사람들 없는 곳이나 심심할 때 불러본다. 이 작은 악기가 내 감정에 맞춰 어떤 때는 구슬프게, 때로는 즐거운 소리를 낸다. 누구에게 들려주기 위한 것은 아니지만 어머님 산소에서 나 홀로 불 때가 제일 행복하다. 어머님은 하모니카 소리를 좋아하셨다. 가끔 아버님도 불러달라고 하시지만 몇 곡 듣다 주무신다. 그래도 좋아해 주시니 기쁘다. 근데 이게 내 친구들에게는 잘 안 먹힌다. 몇 번 술자리에서 불러줬더니 됐어 고마해. 새끼 술맛 떨어지게. 너는 몇 년을 배워도 그 모양이냐. 핀잔만 받는다. 내 친구나 주변 사람들은 무식한 사람들이 많아서 그렇다. 나도 예술을 이해하고 괴로워도 좀 참을 줄 아는 친구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난 남들 앞에서는 잘 안 분다. 그저 산수에서 부는 하모니카가 최고다. 지나가는 바람이 듣고 가끔 황소가 기쁜 울음을 운다. 그러면 됐다.
난 서울역 지하보도. 밤늦은 서울역 친구를 배웅하고 광장에 나오니 내 옷만이 차가운 서울의 밤을 지키고 있다. 길 건너 광역버스 타러 지하보도를 지난다. 낡은 침낭 캐리어, 냉장고 박스로 만든 종이집, 누더기 이불을 걸친 이들이 이 밤을 쪼그리고 지낸다. 밖은 영하 14도. 이 추위에 간신히 잠들었을 그들을 위해 구두 발소리를 죽이고 조용조용 걷는다. 저들의 꿈을 밟을 수는 없지. 숨소리도 죽여가며 고양이 걸음으로 걷는 한겨울 서울역 지하보도. 시절 인연. 매일 그리워하다가도 만나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한 번만이라도 만나고 싶어도 만나지 못하는 그리움이 있다. 잘 살고 있는지, 나를 기억은 하고 있을지. 사는 게 만나고 헤어지는 것이지만 유난히 그리운 사람이 있다. 불가 용어에 시절 인연이란 게 있단다. 모든 인연에는 오고 가는 시기가 있다는 뜻이다. 굳이 애쓰지 않아도 만나게 될 인연은 만나게 되어 있고 아무리 애를 써도 만나지 못할 인연은 만나지 못한다는 것이다. 모든 것은 다 때가 있는 법. 아무리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어도 시절 인연이 무르익지 않으면 바로 옆에 두고도 만날 수 없는 법이고 만나고 싶지 않아도 시절의 때를 만나면 기억 후 만날 수밖에 없다 한다. 헤어짐도 마찬가지. 헤어지는 것은 인연이 딱 거기까지이기 때문이라 한다. 사람이든 재물이든 내 품 안에, 내 손 안에서 영원히 머무는 것은 하나도 없다. 그래도 한 번 맺은 인연, 좋은 인연으로 아름다운 그리움으로 살도록 노력해야겠다. 그리운 사람에게 전화라도 걸고 싶은 날이다. 도를 아십니까? 오늘도 내게 아버님 참 관상이 좋으세요. 네, 저도 알아요. 조금만 제 얘기 들어보시죠. 아니요, 괜찮습니다. 운명에 대해 알고 싶지 않으세요? 예, 알고 싶지 않습니다. 유난히 내게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접근한다. 참말로. 예전 종로 2가에서 을지로 3가까지 쫓아오며 형님 전생에 제 형님이셨습니다. 저를 못 알아보시겠습니까, 형님? 하고 끈질기게 쫓아다니던 영감님이 계셨다. 전생에서나 이생에서나 동생놈들이 왼수다, 왼수. 동생들보다 공부 못한다고 아버지께 구박을 얼마나 받았는데 이 영감은 30분 넘게 쫓아다니며 사람 못 살게 군다. 더 이상 쫓아오면 이 형이 너 때려 죽인다, 이놈의 새끼야. 하고 말하니 고개를 푹 숙이고 서글픈 표정으로 전생에 내 동생이 하늘을 향해 긴 한숨을 내쉬더니 돌아서서 멀어져 갔다. 도를 아십니까? 좋은 사람. 영화배우 안성기 씨가 좋아하는 최인호 작가에게 물었다. 형, 어떻게 하면 좋은 연기를 할 수 있을까? 좋은 사람이 돼. 일본 극단 사계에서 창업자 겸 대표이고 최고의 연출자인 아사리 케이타 선생님께 질문할 기회를 얻었다. 선생님, 어떻게 하면 훌륭한 연출자가 될 수 있습니까? 하고 물으니 나를 한참 쳐다보시더니 작품을 많이 봐라. 역시 고수는 해답도 짧다. 나도 후배들이 좋은 무대 감독이 되려면 어떻게 공부해야 합니까? 하고 물었을 때 캐드를 배워라. 도면을 읽을 줄 알아야 한다. 무대를 알아야 한다. 음악을, 조명을, 또 무엇을 배워라 쉬지 않고 조언하였는데 이제는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다. 좋은 사람이 되어라. 그리고 작품을 많이 봐라. 가장 큰 무기. 예술가를 두고 그 사람이 어떠냐고 물어서 참 좋은 사람이지.
라는 대답을 듣는 경우는 실력이 별로인 경우가 많다. 성격이 좋으면서 예술가로 뛰어나긴 힘든 것 같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첫 번째로 성격이 예민해서 그렇고 두 번째로 모진 데가 없으면 날마다 반복되는 길고 지루한 연습을 견딜 수가 없을 것이다. 일반인들보다 더 집중력이 뛰어나고 좀 까칠한 구석이 있다. 추사 김정희에 대해서도 풍채가 뛰어나고 도량이 화평해서 사람과 마주할 때면 화기애애하여 모두 기뻐함을 얻었다. 그러나 무릇 을이냐 이욕이냐 하는데 이르러서는 논조가 우레나 창끝 같아서 감히 막을 자가 없었다. 이런 성격의 추사였기에 그를 좋아하는 사람은 더없이 존경했고 싫어하는 사람은 아주 싫어했다 라고 한다. 좋아하는 사람과 싫어하는 사람이 엇갈렸고 말년에는 극도의 불운을 겪었지만 불운의 시간이 오히려 그를 역사적인 인물로 올려놓았다. 그 처절한 고통이 불멸의 예술로 남았다. 참된 예술가는 예술 말고 다른 건 잘 모른다. 예술이 가장 큰 무기란 걸 잘 알기 때문이다. 예술이 모자라는 사람들이 다른 방법을 찾는 것이다. 겨울 나그네. 겨울 나그네는 슈베르트의 연가곡집이다. 슈베르트 특유의 씁쓸함과 애잔함이 겨울에 듣기 참 좋다. 겨울 나그네는 작별 인사를 의미하는 안녕으로 시작하는데 제5곡 보리수는 슈베르트의 가곡 중 가장 유명한 곡 중 하나이다. 한겨울 방랑길에 오른 황량한 여행길에서 그는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쉬며 꿈을 꾼다. 나무 그늘 아래에서 꾸는 아름다운 꿈. 때는 한밤중 나뭇가지들은 바람에 바스락거리며 그에게 말을 건다. 보리수의 마지막 가사가 그대 여기 와서 안식을 찾아라 이다. 보리수가 말하는 달콤한 쉼은 곧 죽음이다. 이 겨울 슈베르트의 겨울 나그네가 듣고 싶다. 살면서 힘들고 괴로운 일보다는 즐겁고 유쾌한 날이 더 많았다. 이 이상 더 무엇을 바라겠는가. 나도 이제 겨울 여행을 떠나야겠다. 나의 보리수는 어디 있을까? 그 보리수 아래에서 쉬리라. 죽음보다 깊은 잠을. Time to say good. Time to say goodbye. Time to say goodbye. Time to say goodbye는 내 친구 찬영이가 참 좋아하는 노래이다. 안드레이 보첼리가 장님이었다는 것도 그렇지만 노래가 참 감동적이다. Time to say goodbye. 우리가 헤어져야 할 시간이라고 번역해야 하나? 내가 내 친구 찬영이에게 이 말을 해야 할 때가 왔다. 태어나는 것은 순서가 있어도 가는 것은 순서가 없다고. 늙으신 어머님과 자신을 사랑해주는 선배, 친구, 후배들을 두고 뭐가 그리 바쁜지. 야속한 놈. 약속을 어기지 않는 친구가 약속 장소에 나오지 않아서 전화했더니 건강검진에서 좀 이상하다고 정밀진단해야 한다고 해서 꼭 1년 만이다. 1990년인가 1991년인가 그 즈음에 찬영이와 또 다른 친구와 셋이서 2박 3일로 지리산 종주를 했었다. 중산리에서 올라서 장터목에 1박하고 세석평전에서 2박을 한 것 같다.
세석에서 텐트를 치고 자는데 달은 밝고 풀벌레 소리에 선경이 든 기분이었는데 옆 텐트에서 합체하는 소리에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새벽 4시쯤인가 내가 찬용아 자냐? 하고 물으니 잠이 오냐 임마. 뒷날 알아보니 자식 같지 못한 부부들이 몇 날을 텐트를 쳐놓고 낮에는 자고 밤에는 합체를 해서 아이를 가지려는 거란다. 그래서 그 왕성한 체력에 대한 궁금증도 풀렸고 우리도 장가가면 저렇게 한번 해보자고 했었는데 결국 못하게 됐다. 또 이 친구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싶은 일이 있다. 딸내미 등록금 37만 원만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긴 침묵 속에 야, 우리끼리 무슨 일이 있어도 돈 거래하지 말자고 원칙을 정했잖아. 우리 그 원칙 지키며 살자. 하고 매몰차게 거절한 일이 지금도 내 마음속에 남는다.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그 자존심 센 놈이 이런 전화했을까 생각도 했지만 원칙은 원칙이라고 거절한 냉정한 나. 난 늘 그게 걸렸지만 찬용이는 그 뒤로도 절대 내색하지 않고 변함없이 나를 대해줬다. 가장 나를 잘 이해해줬고 정치적 색깔이나 예술에 대해서도 죽이 잘 맞던 내 친구. 멋진 놈, 잘생기고 노래도 잘하고 사진도 잘 찍고 건축, 실내 인테리어도 뛰어났던 놈. 내가 연극판 뛰어들 때 찬영이에게는 영화 아카데미 1기로 지원해서 나는 연극하고 너는 영화 하자고 했더니 마지막까지 원서 다 써놓고 지원하지 않아서 내 속을 태운 놈. 그 뒤로 넌 나를 만나면 늘 넌 깡다고 있는 놈, 난 깡다고 없는 한심한 놈이라고 자주 하곤 했었다. 나는 네가 영화 감독을 했었으면 정말 좋은 작품 많이 남겼으리라 생각했었는데 너는 셀러리맨으로 사업가로 변신하더니 이제 새가 되어 내 곁을 떠나려 한다. 좋은 내 친구. 내 친구여서 고마웠다. 잘 가라 친구야. 먼저 가 있어라. 다시 만날 수 있겠지. 2017년 8월 11일 9시 40분 내 친구 찬용이가 떠난 시간이다. 너에게 마지막 인사를 고한다. Goodbye. 밭을 보내고 너를 보내고 허전한 마음 달랠 길 없어 무조건 광화문 가는 버스에 올라탔다. 차창 밖으로 흘러가는 거리 풍경들, 웃고 떠들고 모두가 유쾌해 보인다. 이따금 낯익은 거리 풍경에서 너와의 추억을 찾는다. 우리가 같이 술 마시고 커피를 마시며 인생을 떠들던 추억의 장소들. 너는 각오 없는데 모든 것은 그대로다. 아마 내가 죽어도 그러할 것이다. 바닷가 백사장에 새기는 것 같은 우리 인생. 파도가 쓸고 가면 흔적도 남지 않을 인생을 위해 우리는 영원히 살 것처럼 바둥거린다. 너를 보내는 2박 3일 동안 많은 모습들을 보았다. 조문 와서 명함 돌리고 받고 다음에 사업 얘기로 한번 찾아뵙겠다는 사람. 고인의 휴대폰에서 다른 사람 전화번호 따라온 사람. 꼭 와야 하는 사람이 연락도 없고 끝까지 나타나지 않은 사람. 바쁘겠지. 먹고 살아야겠지. 장례식장에서도 영업을 해야겠지. 살아서 무슨 감정이 많아서 가는 길에 향이라도 피워주지 못할까. 가기 싫어도 가야만 하는 길을 떠난 너에게 눈물 한 방울 흘려줄 마음에 여유가 없는 걸까? 서울 거리를 떠돌다 텅 빈 집에 돌아오니 그리운 사람이 세상을 떴는데도 허기가 져서 라면을 끓여 눈물과 함께 먹었다. 사람이 죽었는데도 배가 고프다는 사실이 어이가 없다. 혼자 있는 게 싫어서 음악을 트니 우울한 음악만 나왔다. 컴컴한 방에 텔레비전을 켜니 프로야구 중계 중이라
그저 멍하니 보았다. 뭐가 좋아서 저리 고함 지르며 흥분하는지. 그저 멍하다. 자려고 자리에 누워도 피곤한데 눈만 말똥말똥. 비는 올 것 같은데 망연자실. 잠은 오지 않고. 네, 이영진 작가님은 글을 쓰다 보니 모든 게 새롭게 보였다고 합니다. 하늘, 바람, 구름, 나무, 출근길에 졸고 있는 앞사람까지. 우리의 평범하고 소소한 일상들은 사실은 가장 찬란한 순간들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소소한 일상들도 댓글을 통해 함께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선옥의 듣는 서재는 여러분의 서재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그럼 또 만나요.